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평론가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소상공인 MBA 64편. 정말 시간 빠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블로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3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7기에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수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뉴욕 삼합 동탄 북광장 본점 사장님께서, 즉 누구냐? 현병욱 대표님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다. 언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7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자, 시작을 하고 그 바로 강의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블로그 쓰기 실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고집이 있는 분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블로그 쓰기만을 해본 거죠. 왜냐? 정말 김영갑 교수의 말대로 블로그 쓰기에만 집중하면 온라인 마케팅에서 배운 내용으로 키워드를 분석하고 블로그 쓰기에만 집중을 해도 정말 매출이 오르는지를 본인이 직접 검증을 해보겠다고 하신 겁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그 체험단조차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블로그 쓰기만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로 이렇게 매출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직 블로그 쓰기만의 힘이라고 본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현병욱 대표님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20기 후배들을 위해서 블로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강의를 3시간 동안 해주셨고요. 그 3시간 중에서 오늘 1교시 강의를 여러분에게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50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전반부를 완벽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뉴욕 삼합의 현병욱 대표님의 정말 실전 블로그 마케팅 강의. 여러분 이거 안 들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데 50분이라고 하니까 와, 저걸 다 어떻게 들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푹 빠져들게 될 겁니다. 우리 뉴욕 삼합의 현병욱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러 저와 함께 가시죠. 저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329일째 포스팅을 하면서 식당을 하는 사람 현병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식당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도 얼떨결에 식당을 하게 되셨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처음 1년은 미투 브랜드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1년째 될 때 들었어요. 공급되어 오는 재료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좋지 않아서 서로 아주 좋게 상호 합의하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1년 뒤부터 개인 매장으로 전환을 해서 2020년까지 삼겹살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배운 것들도 있고요. 스스로 깨우치면서 배운 것들도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돈을 주고 레시피도 돈을 주고 배워봤고,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결국 마지막에 내가 이걸 돈 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레시피가 몇 줄로 끝나는 거고,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도 결국 몇 장의 문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큰 돈을 그렇게 지불을 했나? 하면서 뒤쫓아가면서 느껴지는 건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사람이 해주는 걸 내가 과연 실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삼겹살 할 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고, 결혼을 하고도 저희 집은 문을 닫지 않고 오전에 저 결혼식 하고
오후에 가서 문을 열었어요. 제 동생 결혼할 때도 결혼식 하고 다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오후에 가게를 열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려서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분들 밑에서 장사를 배웠기 때문에 숨이 막히기도 하고 탈출하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제 17기를 들어오면서 11월 25일 첫 블로그를 쓰고 2022년 1월에 제가 여기 식품 외식 경영 개건 기자라고 이런 걸 넣어놨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쓰다 보니 교수님이 이런 걸 모집을 하는데 지원할 사람 지원해보세요 해서 제가 지원을 해서 된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걸 써놓은 이유는 블로그를 쓰면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블로그를 써서 오늘 아침에 올린 블로그가 700번째 포스팅이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하루에 2개 쓴 날도 있고 3개 쓴 날도 있고 하루에 하나씩은 꼭 썼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하루라도 빠지는 순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결과들이 한꺼번에 도망갈 것 같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상한 고집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약간 고집이 조금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제 핸드폰을 012를 계속 쓰다가 SKT에서 기지국 없앨 거야. 네 번호 없어질 거야 할 때까지 썼어요. 남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닐 때 혼자 이거 슬라이드 위로 올리는 거 2년 전까지 제가 그걸 썼거든요. 근데 SK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2년 동안 네가 원하는 요금제 다 대줄게. 핸드폰도 새로 줄게. 근데 너는 더 이상 011 쓸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번 꽂히면 뭐 하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제가. 색다른 생각이라고 또 제가 밑에서 적어 놓은 건 그게 왜 그러지? 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장사를 했고 블로그 쓸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쓰는데 왜 사람들이 보지? 얘는 왜 상위에 노출이 되고 얘는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되게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써놨던 것들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잘 얻어 걸려서 3달 만에 300%라는 매출 상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20기 수강하시는 분에게 남겨놓으신 댓글을 제가 캡처해놨어요. 내용 보시면 블로그 열심히 쓰면 장사 잘 됩니다. 매출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고객에 몰입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믿고 행동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에 되게 100%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무엇인가를 쓰려면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하면 블로그에 적어요. 적어놨는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블로그에는 이렇게 써놓고 저렇게 안 하네 하면서 의지적으로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내가 한 게 잘한 거구나 또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기록이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낫고 한 끼 거하게 먹는 폭식보다는 조금 자주 먹는 소식이 낫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하루에 몰아서 쓰는 것보다는 짧더라도 하루 아침에 쓰는 걸 저는 목표로 삼았고요. 자기 전에 하나 쓰는 걸 목표로 삼아서 적었었습니다. 그거 네가 좀 특별해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제가 매일 쓰고 있으니까요. 나는 과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요 3가지를 생각하고 해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매일 꾸준히 쓰는 사람은 드물고 또 식당을 하는 사람 중에 포스팅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그 블로그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사람도 드물다. 드문 거 3가지를 합치면 나는 조금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2번 강의 중에 첫 번째 오늘 할 4주차는 첫 번째 동기부여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세 번째 블로그 포스팅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시적인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 블로그뿐이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다이어트해서 그렇게 살이 빠졌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식단도 조절했고 운동도 했고 단백질도 먹었고 PT도 받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살이 빠졌을까요? PT 한 걸까요? 식단을 조절했을까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행동들을 인해서 나는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하나 블로그만 썼어요. 그 흔한 체험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영수증 리뷰 이벤트도 안 했어요. 아까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그랬죠. 블로그 쓰기 시작하면서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쓰면 쓸수록 나 혼자 하는 것이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너무 힘센 사람들이 융단 폭격을 하면 제가 매일 써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아, 언젠가 한번 내가 그동안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체험단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해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계속 하고 있어요. 수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블로그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쓰면서 이루었던 동기가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블로그를 이야기를 할 때 식당의 주인의 눈으로 블로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위 노출을 꼭 시켜야만 하는 마케터, 광고 대행 업체 사람들의 눈으로만 블로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항상 도달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포스팅 소재를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수업 목표로 삼아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 통계에 캡처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현재 9월을 넘어서 10월로 가고 있는데 9월에 조금 빠졌네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상향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썼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찾아와서 본다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근데 쓰지를 않아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 대표 참 고마워요. 그래서 네 교수님 그랬더니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현 대표가 증명을 해줬어요. 어떤 건가요? 블로그를 쓰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걸 현 대표가 증명을 해줬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주고 강의를 듣고 배웠는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과가 없고 안 했는데 성과를 논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내렸는데요. 결론을 내릴 첫 번째 꾸준히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블로그를 키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내 식당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상위 노출에 뭐 이웃을 증가시켜야 된다, 댓글을 많이 달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블로그 유입이 많아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갖고 블로그를 쓰면 지쳐서 못해요. 장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장사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마우스가 안 돼요. 장사 바쁘지 않은 시간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청소를 하거든요. 저녁이나 이제 마감할 때. 근데 한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짜증이 너무 나서 얘가 왜 안 되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초기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제가 했어요. 제가 초기화를 시키고 그걸 포스팅으로 올렸거든요. 그게 지금 제 블로그 유입 중에 제일 많아요. 이렇게. 이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쓰면 누군가는 찾아보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어주면 찾아서 보는구나. 그 포스팅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팬톤 TSX 블루투스 이어폰 초기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1면에 뜨는데 2월달에 쓴 거예요. 2월달에. 제가 11월부터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고 수업 들으면서 아마 썼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거 보세요. 엄청 길죠. 이게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마침 말줄임표로. 그냥 아예 안 들리는 사람 이거라도 듣고 와라 라고 제가 처음 썼던 건데요. 제가 통계를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000명이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내가 써놓으면 좀비처럼 살아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포스팅이 생기거든요. 월간으로 보면 매일 1,500명에서 매달 1,600명이 계속 이 포스팅을 보고 있어요. 이런 포스팅 쓰면 좋겠다.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2월 달에 써놓은 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보면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되는구나. 이거 솔직히 되게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장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들어와주는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블로그 지수라는 걸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뒤로 썼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항상 쓰는데 핸드폰으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샀는데 얘가 한영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포스팅 올렸는데 걔도 이렇게 됐고요. 요거. 플레이스를, 새 소식을 이제 제가 포스팅을 하면 우리 플레이스 새 소식에 연동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 소식을 보고 뉴욕 삼합엔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보는데 그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19일 날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 있네요. 원래는 상위 1면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살아서 매달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 매일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게에 대해서 이런 포스팅도 있어요. 한 달에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석 달 전, 넉 달 전에 적어놨던 포스팅들이 살아서 매일같이 검색 유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냥 이대로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계속 봐야 되니까. 이거 저희 단톡방에 올라있는 내용인데 제가 캡처를 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지금 블로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게 궁금하다. 여기 제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신 저희 20기 수강생 동기분인데요. 주제가 마구마구 샘솟는데요. 써보니까 쓰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기가 장사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됐대요. 저도 이 과정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결국 하신 말씀, 고객을 몰입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게 돼서 매출이 오른다. 그걸 블로그에 기록을 한다. 이 사이클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네 하고 지나가지만 쓰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동기부여 제가 하려고 이걸 써놨어요. 제가 처음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보냈던 카톡이에요. 수업 시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 플레이스 조회해서 몇 등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라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세다가 짜증나서 꺼버렸어요. 80번, 90번이 넘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8등 올라왔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28등 올라왔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버거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거 버거워요. 왜냐면 체험단에서 쫙 뿌려놓으면 저 쫙 밀려요. 근데 혼자 써서 저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세어봤더니 한 10등에서 전후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위로 올라간 거에는 제가 체험단 하지 않고 직접 썼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블로그만 썼으니까. 근데 블로그를 쓰시면서 지금껏 해왔던 체험단도 하시고 영수증 이벤트도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낫겠죠. 1월 달에 3,700만 원 했었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7월 달에 9,400만 원까지 올라가서 8월, 9월에 조금 빠져서 8천만 원 후반,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1월 달부터 수업을 들었고요. 이렇게 가서 요때쯤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제한 해제되고 이러면서 여기서 저는 터졌거든요. 이때까지 써놨던 포스팅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밟기 시작해서 이렇게 터져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포스팅을 썼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뭔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이 두 그래프가? 하나는 제 블로그 포스팅 아까 보여드렸던 제 블로그 유입되는 사람들의 숫자고요. 이건 저희 매출표예요. 블로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처럼 매출도 늘어났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로그 써야 되겠죠. 근데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재밌어요. 이제는 안 힘들어요. 처음에도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걸 멈춰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종종 캐시 뭐죠? 재방문 숫자 보내줘 카톡으로 이렇게 네, 캐시노트에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1년 전 오늘의 매출, 1년 전 본 매출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때 100만 원도 못 팔았었구나. 코로나 때였으니까 뭐 그랬겠지만 저희는 특히 저녁 위주로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매출 상승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블로그 딱 하나 썼으니까 블로그라고 무조건 믿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옆에다 맥주라고 적어놨는데요. 나는 블로그에 도대체 뭘 써야 될까? 저희 매장에 있는 것부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블로그에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던 게 뭐였냐면요. 잠시만요. 저는 블로그에다 모든 걸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했었던 것들을 포스팅을 했던 건데요. 여름에 우리 집 시원하다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에어컨을 새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밖에다 커다란 현수막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우리 딸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가게 에어컨을 샀는데 북극곰이 살아도 될 것 같아. 너무 추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그려줬어요. 할아버지네 볏짚 삼겹살에 에어컨을 또 달았다. 너무 시원해서 북극곰이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여름에는 우리 음식 맛있어요 보다는 시원함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해서 올 여름에 저는 어떻게 우리 매장이 시원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소재로 삼아서 계속 포스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맥주 주류 냉장고에서 주류 냉동고로 바꾸면서 살얼음을 끼게 만들어놨어요. 터지지 않게. 그래서 매일같이 포스팅을 했어요. 중간중간 껴서 엄청 시원해요. 먹다 기절했어요. 막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서 어느 날 손님이 그래. 그거 있잖아요. 그 맥주 그 살얼음 낀 거 그거 주세요.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하지? 내 포스팅을 봤나? 그러면 내 포스팅을 보고 우리 가게 왔으니까 그럼 니들 앞으로 이렇게 드세요 라고 설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식하면은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회식하려고 검색하셨으니까 다음에 요렇게 드셔보세요. 그렇게 포스팅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요. 혹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동탄 북광장 회식을 띄어서 검색을 하고 붙여서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동일하게 나올 것 같으세요? 다르게 나올 것 같으세요?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틀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동탄 낮술이라고 검색을 해서 띄어서 검색을 하는 거하고 붙여서 검색을 하는 거하고 포스팅이 되는 순서가 틀려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포스팅을 할 때 동탄 낮술 띄어서 하나 쓰고 며칠 뒤에 동탄 낮술 붙여서 써봤어요. 어쩔 때는 그게 같이 반응을 하고요. 어쩔 땐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네이버는 지 맘대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이버님 제 거를 띄워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재밌다라고 느꼈었던 첫 번째 거예요. 동탄 나스를 보시면 그렇게 큰 키워드 아니거든요. 검색량 230이고요. 동탄 북광장 나술은 20이에요. 동탄 나술, 그 다음 거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동탄 북광장 나술을 검색을 하면 저희 플레이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혀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하면 그 집만 뜨는 거. 저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 집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이. 동탄 나수를 검색을 하면 이 집이 독야 청청 여기 혼자 뜨고 있었는데 제가 끌어내린 거예요. 너 혼자 하면 안 되지. 우리 같이 먹고 살자. 포스팅 상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끌어내려진 거예요. 내가 포스팅을 쓰고 어떤 거를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내가 올라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해서 제가 성공을 한 게 요거예요. 동탄 북광장 나술로 해서 저 혼자 올라갔어요. 이거는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작은 키워드라. 20이에요. 근데 꾸준히 유입해요. 그래서 낮에 와서 밥을 먹고 가요. 술을 먹고 가요. 낮술 먹으러 온 사람 소주 한두 병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소주가 4개, 음료가 2개. 근데 네. 식단 5,800원. 저는 이런 키워드 되게 좋아해요. 남들 관심 없는데 나한테 직접적인 구매 전환이 확확 일어나는 것들이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작은 키워드들은 이런 거예요. 나만 하고 있어요. 나만. 근데 이걸 통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와요. 제가 통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동탄 나술로 하루에 1명에서 2명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손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동탄 나술 검색했더니 이 집이 제일 떠서 왔어요. 그럼 2분이 오셔서 삼합 드시고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뭐 이러다 보면 10만 원 금방이에요. 저는 낮에 우리 집 거의 이런 표현 안 써요. 놀아요.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요. 포스팅도 그렇게 했어요. 낮에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 놀아요. 안 바빠요. 안 하고요. 여유로워요. 라고. 여유롭게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세련된 집이 어디 있을까요? 낮술을 먹을 때 이렇게 시원한 얼음 맥주도 있고요. 쫙. 손님이 어머 진짜 피아노 소리가 들리네? 이러고 오시기도 하세요. 그건 내 포스팅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검색하면 얘밖에 안 뜨니까요. 이런 작은 키워드들도 발견을 하다가 저는 작은 키워드, 얘도 작은 키워드예요. 동탄 회식은 1340건이고요. 동탄 북광장 회식은 29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동탄 회식은 제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1390밖에 안 되는데 워낙 체험단들을 많이 쓰는 키워드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동탄 북광장 회식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바로바로 실행하세요라고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듣고 제가 했던 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표 키워드 있잖아요. 대표 키워드 회식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광고에 걸렸어요. 이러면 누군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저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식도 검색해봤어요. 동탄 회식 말고 강남 회식, 어디 회식, 어디 회식, 어디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운 좋게 들어갔는데 뭔가 락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제가 블로그를 쓰면서 플레이스를 보다 보니까 많아요. 죽어라고 썼는데 폐업한 가게가 플레이스에 노출돼서 안 움직여요. 뭐 네이버님 마음이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운 좋게 일로 들어간 거예요. 동탄 회식을 검색하면 일단 플레이스에서 뜨고 동탄 북광장 회식을 검색을 하면 제가 쓴 포스팅이 이렇게 떠요. 이거 유입량이 제 블로그 통계 유입량을 보면 매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날 아침에 회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거든요. 곧장 예약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 포스팅을 보고 왔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딱 들어갔더니 동탄 북광장 회식 또 거기 딱 클릭을 해보면 연령대도 나오잖아요. 연령대 30대 여성인 거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예약이 띵 들어왔는데 30대 여성 회식 예약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내 블로그를 보고 예약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키워드 동탄 북광장 회식이에요.
사실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또 죽어요. 치열하게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키워드 얘기하는 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이런 키워드 하나씩 발견해서 내가 계속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블로그를 꾸준히 쓰면. 저는 포스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목적을 키워드화해서 포스팅을 하거든요. 데이트, 모임, 회식, 단체, 생일, 기념일, 골프, 점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탄 데이트는 힘들어요. 크니까. 근데 저는 동탄 북광장만 어떻게 비벼보면 되는 거예요. 동탄 북광장 데이트 쳐도 나오고요. 동탄 북광장 모임에도 나오고, 동탄 북광장 회식에도 나오고, 동탄 북광장 생일에도 나오고 다 깔아놨어요, 지금. 제가 써서. 아마 해보시는 분 계실 거고,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단위가 작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구매 전에 가장 큰 것들이니까.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19기 강남그릴 대표님, 제가 옛날 포스팅을 보니까 대관도 돼요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와, 그거 잡으면 대박이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관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잖아요, 무조건. 하루 매출을 생각을 하고 대관을 줄 거니까. 와, 이거 되게 좋겠다. 그리고 양식당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딱 생각, 와, 회식. 야, 우리 집에서 감성회식 한번 해보세요.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지중해 음식을 먹으면. 미슐랭 스타 식당에서 배웠던. 되지 않을까요? 와인 회식, 스몰 웨딩도 있는데 스몰 회식이라고 왜 안 되겠어요? 아, 저는 이거 제일 해보고 싶어요. 오마카세 회식. 근데 지금 이 사이즈가 안 돼서는 안 되는데 언젠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계속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그릴링 마스터다, 고기를 많이 만졌다. 이게 언젠가 쌓여서 누군가가 이 사람 고기도 조금 아나 보네?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나의 매출을 상승을 시키는데 키워드를 저는 계속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은요, 어차피 술 먹을 거, 저희 지금 이거 일품질로 세트로 해서 3만 원에 팔거든요? 소주 5천 원에 팔면 소주 6병 먹어, 이거 하나잖아요. 소주 6병 팔 바에야 나 이거 하나 팔겠다고선 계속 포스팅했어요. 좀 제법 팔린 것 같아요. 회식팀하고 물려가지고. 하이트질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이 정도 봤는데 이 정도면 이쪽에서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북광장 식당 중에는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오케이. 인증서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인증서 받아가지고 동탄 북광장 고깃집에서 일품질로 제일 많이 판 집입니다라고 제가 인증서 만들어서 포스팅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식 때마다 집어넣었어요. 회식 포스팅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거는 일품질로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 병들을 매장에다 진열해 놓기 시작해서 처음에 12개였거든요. 지금 그냥 버려야 돼요. 꽉 차서.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데 1인당 소주 한 병씩을 파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숙취 해소제를 한 사람이 먹으면 혼자 먹을지는 않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 같은데 또 꼭 편의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수요는 있고 필요는 한데 우리가 안 파니까 못 먹는 거네? 그래, 그럼 내가 팔게. 해서 숙취 해소제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포스팅으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그 시간에 움직이는구나. 점심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만 와요. 저녁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저녁시간만에 와요. 아, 그럼 점심시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까? 낮술이구나. 여유있게 먹고 싶은 거구나. 포스팅은 목적하고 방문하는 이유를 연결시켜주면 되겠구나. 낙수 효과가 큰 키워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회식으로 잡아놓으면 회식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주말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랑 먹다가 괜찮으면 어머니랑 한번 오고 싶은데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회식의 키워드의 낙수 효과가 크다고 한 얘기는 먹어보고 친구들하고도 오고 가족들하고도 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빈도가 점점점 커진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회식 키워드 대부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체험단이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 근데 앞에다가 우리 동네만 집어넣으면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희 매출을 상승시켜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봐서 검증을 하면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점심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점심 고기 굽는 거라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포스팅을 몇 개를 했나 해보니까 점심이 142개를 제가 그동안 그 키워드를 넣어서 포스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러면 네이버에서도 동탄 북광장 점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가설을 세웠어요. 검색을 해요. 동탄 점심을 검색을 해봤더니 동탄 점심 특선, 동탄 점심 맛집이 나와요. 혹시 몰라서 강남 맛집을 해봤더니 강남 점심을 해봤더니 강남 점심에 특선이 없어요. 뭐지? 속초 점심을 해봐도 속초 점심은 특선이 없어요. 대전 점심을 해봤더니 대전 점심은 특선이 또 붙어요. 얘네들은 뭐지? 연관 검색어가 붙는다는 건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하, 뭔가가 있구나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동탄 점심 맛집을 검색을 해봤더니 광고가 하나밖에 안 붙어 있어요. 저거 내가 키워드, 대표 키워드를 넣으면 내가 광고도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붙어요. 얘만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회식이 걸렸듯이 얘도 그렇게 걸려서 주구장창 혼자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나도 저 껴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점심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점심에 들어가고 점심 맛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점심 특선도 있었는데? 하고 보니까 저는 점심으로만 넣기 때문에 점심 특선에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요 집 있잖아요. 요 집. 얘는 동탄 점심 특선에도 있고 동탄 점심에도 있고 여기 보면 동탄 점심 맛집에도 있어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얘는 3개를 먹는데 저는 2개밖에 안 먹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 개 잡을 수 있어요. 네.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니 동탄 북광장 점심에 플레이스에 다이렉트 우리 집이 또 꽂혔어요. 동탄 북광장 점심을 검색을 하면 플레이스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서 선점하면 되는 거예요. 포스팅 했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를 얻었으면 다음번에 또 다른 데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동탄 북광장 점심에 포스팅을 했더니 2번째로 들어갔어요. 이거 저희 옆에 있는 가게거든요. 제가 무엇인가를 검색하면 계속 보여요. 눈에 보여요. 최근에 체험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쟤네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는 것만큼 매출이 안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체험단을 시작했구나. 얘네가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 밀려요. 뒤로 쫙쫙 밀려요. 이 집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광장에 있는 고깃집들이 체험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쫙쫙 뒤로 밀려요. 조바심 내지 않아요. 왜냐면 체험단은 결국 정해진 게 있어요. 체험단 하시는 분은 한 달에 몇 개씩 쓰세요, 보통? 몇 개? 포스팅? 10개? 20개? 5개에서 10개요? 저는 하루에 하나 쓰고요. 많으면 2개 쓰고 3개도 써요. 한 달에 60개 가까이 써요. 얘네는 여러 사람들이 집중 포화를 날리지만 순간에 저는 혼자서 계속 땅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사격을 멈추면 저는 또 살며시 위로 올라가요. 좀비처럼. 그래서 가설, 실험, 증명들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